꽤 오랜 기간 유럽 클럽과의 루머가 있었던 송민규 선수, 이번에는 챔피언십 구단 밀월과의 루머가 떴습니다. 꽤나 짙은 그리고 깊은 루머로 보이는데요. 과연 송민규 선수 이번 시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진짜 이적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송민규 선수의 유럽 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이 송민규라는 선수는 현재 밀월 등 유럽 클럽들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보면 송민규는 굉장히 확실한 공격수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럽에 관심을 받아왔죠. 제 기억만 해도 2021년 페네르바체 이런 여러 가지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송민규 선수인데 군 문제 이슈 등으로 인해서 이적이 불발됐고 지속적으로 전북이라는 팀을 지켜오면서 그리고 계약 기간도 꽤나 길게 2021년 여름에 전북으로 향할 때도 가져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이적은 불발이 됐었습니다. 특히 군 문제 이슈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군 문제를 해결한 송민규 선수는 폼과 실력적인 부분에서의 증진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 진출할 만한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송민규의 대체자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송민규의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송민규를 보내는 건 전북에게 너무나 크나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유럽 이적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승우 선수를 전북 현대로 영입하는 데 성공한 전북은 송민규 선수가 이적할 만한 여건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 두 선수의 포지션이 일치한다, 스타일이 아예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송민규 선수의 스타일도 있겠지만 이승우 선수 뿌리롤로 뛰면서 보여주는 플레이 혹은 송민규 선수가 최전방 혹은 이 좌측면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크랙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이 두 선수 모두 유럽에서도 주목하는 또 국가대표급 선수라는 점에서는 이 송민규 선수의 자리를 일정 부분 대체하는 데에는 성공적인 영입이었기 때문에 이 송민규 선수의 유럽행이 조금 더 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밀월이라는 구단과 연결이 됐을까요? 밀월의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 시즌 2023-2024 시즌이죠. 24개 팀 중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위권 정도의 성적이었고 득실차는 마이너스 10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보면 지난해 이 중반쯤에 20위까지 내려갔던 순위가 이 닐 해리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그의 역량을 통해 순위가 수직 상승해서 이제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득실차 자체에서 아주 큰 개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팀의 측면 최전방 뎁스가 두텁지 않았고 이 공격진에서의 아쉬움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득실차 마이너스 10 정도의 이 득실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편이었는데요. 물론 순위가 좀 더 높아졌으니까 이 득실차가 좀 줄어들긴 했겠지만요. 그럼에도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여전히 공격진 그리고 수비진에도 아쉬움이 있지만 공격진에 특히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최전방에는 그래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우리가 웰컴 투 렉섬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보기도 했던 노츠카운티 출신의 랑스타프 선수를 영입하면서 일부 보강을 했지만 측면에는 오히려 빠진 선수만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최저 득점자가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 플레밍 선수의 8골이었던 만큼 조금 더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측면 뎁스를 두텁게 할 선수도 필요했고 득점을 할 만한 선수도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민규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밀월의 상황에서 현재 송민규 선수가 밀월로 이적하게 된다면 주전 경쟁을 하게 될 선수는 이 두 명의 선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미드필더는 던컨 와트모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썬더랜드 출신이고요. 2013-2014 시즌 한 10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지동원 선수와 함께 뛰었던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측면이 주 포지션인 얼마 안 되는 자원 중 한 명이고 다만 트랜스퍼 마크트상 주 포지션 우측 윙이지만 지난해는 왼쪽 윙으로 나서는 경우가 좀 더 많았고요. 사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송민규 선수는 주로 좌측에서 뛰거나 최전방에서 뛰기 때문에 송민규가 영입될 경우 와트모어의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변경해서 공존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또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기술도 좋고 킥력도 좋기 때문에 이 송민규 쪽에서 어그로를 끌면 반대에서 와트모어가 이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고 와트모어가 어그로를 끌면 송민규가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 미드필더인 조지 허니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포지션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이 와트모어처럼 썬더랜드 출신이고요. 이 선수는 또 죽어도 썬더랜드에도 나왔던 선수입니다. 이 여러 포지션 다양하게 소화하면서
뭐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해왔지만 닐 해리스 감독 부임 이후에는 주로 측면으로 고정돼서 기용이 됐었고요. 만약 송민규가 영입이 된다면 뭐 중앙 복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조지 허니먼 선수는 사실 이 측면이 아예 주 포지션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가 만약 뭐 주전 경쟁을 하게 된다면 또 충분히 또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역시 궁금한 부분은 이 송민규 선수의 이적이 과연 좋은 이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 송민규 선수는 신체 조건도 윙어치고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올해 기록도 벌써 이 시즌 절반 정도 지났는데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공격 포인트 생산력 역시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저 역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플레이 스타일 보면 이 특유의 드리블 템포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발기술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치고 들어가는 이 드리블 템포가 굉장히 쉽게 읽기 어렵고 지난 2020년 내지는 뭐 19년, 18년부터 계속해서 이 K리그에서 뛰어왔던 송민규 선수지만 여전히 맞기 어렵다는 것은 이 선수의 드리블 템포가 쉽게도 읽기 어렵고 이 선수의 실력 자체가 나날이 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K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그리고 가장 기록이 좋은 공격수 중 하나였고요. 측면과 최전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좋다는 점에서 이 송민규 선수는 상당히 좋은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 감독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인상이 있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올해에는 거기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수비 가담과 패턴 플레이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특히 이 밀월로 간다면 조금 더 템포가 빠르고 조금 더 신체적으로 강한 리그에서 압박 시퀀스에서의 점유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점은 송민기 선수의 개인적인 노력, 이런 점에서 또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본인이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이 송민규의 스타일은 분명 시즌 초중반까지는 큰 이점이 될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좀 갈리겠지만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멀티성이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4-4-1을 사용하고 있는 닐 해리스 감독의 포지션에서 최전방 자원으로 분류된다면 이미 주전급 중앙 공격수가 3명이나 있는 밀월의 상황에서는 좀 더 주전 경쟁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고 다만 측면으로 또 분류가 된다면 조금 더 편해지겠지만 최전방으로까지 분류해버린다면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악파 시퀀스에서 송민규 선수의 역할이 커진다면 밀월 또 나아가서 더 많은 클럽들과의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적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개인적인 감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송민규 선수의 밀월 이적설 그리고 만약 이적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좀 기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이 송민규 선수는 이 국가대표에서도 많이 뛰었고 이 어린 나이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20대 중반을 살짝 넘어가는 나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송민규 선수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능력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가 유럽에서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민규 선수가 뭐 밀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에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